세 번째 짚어봐야 될 게 동정공은 1346년에 태어난 아들 월당공이 9살 되는 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해를 따져보면은 1354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월당공이 9살이고 위에 좀 나이 차이 나는 누님이 있으니까 해야 뭐 누님이 한 열 몇 살 그렇겠죠. 그때 동정공은 30대 초반 이런 나이인데 한참 뭐 일할 나이죠. 근데 왜 그때 돌아가셨을까요? 말하자면 그때 나이를 저는 대충 한 34세 이렇게 추정하는데 34세 정도면은 주임, 대리, 과장 말하면 실무 책임자로서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1355년 2월에 전주에서 큰 사건이 났어요. 2월에 그 전주의 향리들이 알염사 정지상의를 도와서 원나라에서 온 어향사 이스푸카를 잡아 가놨어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마도 이스푸카를 잡아 가둘 때 이스푸카 그냥 갇혔겠습니까? 이스푸카 부하들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 일로 해서 11월 달에 전주목이 전주 부곡으로 강등이 됐어요. 이게 전주철시 역사상 저는 두 번째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만약에 동정공이 살아있었다면은 나이가 한 30 서너 살 요때니까 이스푸카를 호위하는 호위병들하고 싸우고 또 이스푸카를 체포해서 가두고 전주가 부곡으로 강등됐을 때 현장에서 실무 같은 뭐 활동한 거는 하기에 참 적합한 나이거든요. 기록을 놓고 볼 때 이게 한 1년 정도 나이 1354년이냐 1355년이냐 1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연대에 오류는 없는지 그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1354년이고 55년이라면은 그때 그 향리직에 있으면서 정지상의 지휘를 받아서 이스푸카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스푸카의 경호원들하고 싸우는 일선에 아마 동정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뭐 1년 차이가 나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공찬시 병서에 적혀 있기를 천성으로 학문을 좋아하시어 과거를 준비하시던 중 1362년 공의 나이 17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셨다. 다음 해 1363년 공의 나이 18세에 비로소 돌아가신 어머니와 혼인하여 수십 년간 금슬 좋게 사셨으며 또 내시부 참관이 되셨다. 옛날에는 사대부는 전부 처가살이를 했어요. 월당공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월당도 당연히 처가 장인 박종수 집에서 처가살을 했겠죠. 근데 월당공의 장인 박종수는 그 경덕제에 들어가서 공부한 선비예요. 조선시대 초에 성균관에 들어갔다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과거급제는 못했어요. 근데 박종수가 사위인 월당공이나 외손자 송해공, 송파공의 학문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유령공이나 연총공에는 얼마나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령공이나 연총공이 태어나서 좀 자라서 공부할 나이가 됐을 때 박종수는 이미 늙어서 뭐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양촌집에 수록된 증박청도 여묘시서에 적혀 있기를 우리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가문을 빛내게 된 것은 실로 우리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에 힘입어 그리 된 것입니다. 박종수는 80세가 넘어서까지 60세가 넘은 아들 그 박진, 그때 박진이 청도군수를 했는데 효도를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박종수가 죽기 전에 그 아들한테 유시를 적어 남겼는데 이제 박종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심요를 하고 있을 때 박진의 생질 송파공이
그 외할아버지가 지은 유실을 가지고 개성의 저명인사 32명을 찾아다니면서 찬시를 지어받아 시집을 만들었는데 그 시집의 서문을 1399년 12월 달에 송파공의 스승 권근이 지었어요. 박진은 그 아주 유명한 효자로 지금도 그 전주 향교 앞에 가면 박진에게 효자 정려가 있습니다. 고려 열조 등과록에 적혀 있기를 고려 문과 우왕 3년 정서방 동진사 18위 4월 죽성군 안극인과 정당문학 유중화가 33인을 뽑았다. 낭장 최담 자매 아버지 을인 할아버지 용봉 증조부 처부 박인부 전주 최씨. 월당공은 문과국제 당시에 벼슬이 낭장이에요. 근데 고려 열조 등가록에는 월당공의 장인을 박인부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인부는 박종수의 자입니다. 근데 조선 정기 기록을 보면은 박종수 아니고 전부 박인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모에 보면은 그 해설이 적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자가 박인부고 진짜 이름은 박종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공찬시 병서에 적혀 있기를 1377년 명나라 태조 홍무 10년 고려 우왕 3년 공의 나이 32세에 문과에 급제하셨지만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식으로서 직분을 다하며 홀어머님께 효도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며 벼슬에 나가 출세하길 원치 않는 생활을 20년간 하셨다. 월당공은 1363년에 그 벼슬에 나가가지고 문과를 급제할 때까지 14년간 벼슬사를 했어요. 상당히 오래 했죠. 근데 문과 급제하자마자 벼슬부로 낙향해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가려고 문과를 보는데 월당공은 문과 급제하자마자 바로 벼슬부로 낙향해버린 게 아주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공찬시 병서에는 홀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아니 효도로 하려면 문과 보기 전에 벼슬서를 14년을 한 10년이나 5년만 하고 내려와서 효도하면 되지 왜 14년간이나 벼슬하다가 문과 보고 문과 급제하자마자 내려왔겠어요. 그 얘기는 문과를 보기 위해서 벼슬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벼슬하려고 문과를 본 게 아니고 문과 보려고 벼슬한 거죠. 월당공은 신라 호족 후손으로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매우 부유하고 풍족했어요. 근데 성격도 이 벼슬살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꽃이나 키우고 시나 짓고 이렇게 풍류를 하면서 사는 걸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은 결국은 뒤에 중인이 돼버려요. 중인으로 떨어지지 않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급제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되기 위해서 문과에 응시를 했고 그 문과에 급제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미련 없이 낙향해 버리신 거죠. 즉 월당궁이 문과를 응시하신 이유는 양반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지 벼슬을 높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남동 은행나무는 조선의 개국공신 월당 최담 선생이 귀향한 후 후진 양성을 위해 학당을 세우면서 전주 최씨 종대뜰 안에 심은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비석은 영어로 번역까지 되어 있다. 전주시청에서 세운 것 같다. 월당 최담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한 공신입니다. 비석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둔 게시물은 물론 두산백과 사전을 비롯한 서적, 심지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월당공이 조선의 개국공신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제공찬시 병서에 기록된 것처럼 월당공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기 11년 전에 이미 은퇴하였고
조선이 개국한 다음 4년이 지나서까지 전주에서 은퇴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월당공은 조선 개국의 그 어떤 역할도 담당한 적이 없는데 공신력을 갖추어야 할 국가기관이 왜 이런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분명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을 터인데 비록 실무자가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에는 결정하는 상급자가 있고 주변에는 감수를 담당한 전문가가 있어서 얼마든지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관청에서 비석이나 팻말 같은 걸 세워 놓으면은 그냥 그게 그런갑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매우 전문적인 내용까지 순식간에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종대 앞에 있는 그 비석을 한백당 앞에 있는 안내판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고 이게 황당한 거짓말하다가 욕이나 안 하려가 참 걱정이 돼요. 잘못은 관청이 저질렀는데 그것의 주인이 전주채 씨니까 욕은 전주채 씨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